그럼 난 어떡하냐. 그렇게 더 힘든 내색을 하기도 하고 자취하고 독립하고 이러면 해결될 것 같지만 어쩌다가 전화 한 통만 받아도 그동안에 누리던 독립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감정적인 경험 때문에 좌절감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진로 고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서 내 삶이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 생각과 감정의 균형을 맞춘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말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그 반응도 물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만큼 자아분화 이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엄마도 그럴 수 있고 친구도 그럴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아갈 길이나 내 생각이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질문을 하신 거 자체가 이미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그대로 얘기해야 될지 숨기고 조용히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는 하시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숨기고 조용히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그 영역을 고민하는 이유는 내가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이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걸 내가 아니까, 신경 쓸 거를. 그래서 이 질문 주신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자꾸 걸리는 느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그런 힘이 지금 부족한 거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시고요. 이게 독립적인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 갈등하시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시지 말고 자연스러운 갈등이다. 이걸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시지 말고 균형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그 균형이 무슨 균형이냐면은 적절하게 내가 분화가 돼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생각과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거를 추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지가 않아요. 힘드시겠지만 이 갈등과 고민을 꾸준히 끌고 나가시고 섣불리 한쪽으로 뭘 선택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이렇구나 쓰시면서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오늘 본인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되풀이하는 느낌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자아를 강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아 분화가 되고 그게 잘 되고 그게 자아 강도랑 이어진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평소에는 내 마음과 내가 친해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드렸고 그럴 수 있는 이런저런 길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가족 관계에서 내가 느낀 그 감정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만 보고 제가 엄마는 나르시스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착취적인 관계를 원가족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본인은 그거를 또 반복하게 돼 있어요. 관계에서.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관계라는 건 항상 상호적이어서 내가 안 그런 척 해도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쉽게 말해서 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을 겪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해결책으로 끊고 고립 상태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극과 극인 거예요. 관계에서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전에는 이제 맹종 쪽으로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나르시스트들이 꼬이는 거고 착취를 당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반항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이제 적극적인 반항은 아니어도 그냥 선 긋고 혼자 있는 거죠. 고립. 그게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크면서 내 관계가 아이한테 피해가 될까봐. 근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엄마 관계는 별로 안 중요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 맺는 그 패턴 자체를 아이가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패턴대로 나도 아이를 또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르시스트들과 손절하는 거 고립하는 게 맞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는 마음이 편하죠. 쓰신 대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편안해지고 당당해지면 되는데, 아마도 오래된 습관과 패턴 때문에 그런 이제 미묘한 갈등, 인간관계는 항상 갈등이 있는데 기싸움 같은 갈등이 있죠. 누가 자기 주장을 더 할 거냐, 누가 거기에 따를 거냐, 약간 서열 같은 위계 같은 느낌도 있고, 거기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복종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편안해지고 생각과 감정이 균형 맞춰지는 그 상태, 그게 이제 자아가 강해지는 거고 분화가 되는 상태죠. 근데 아마 지금 오랜 이런 부분 때문에 분화가 잘 안 이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그 사람들과 손절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고민하시지 말고 천천히 살펴보셔야 돼요. 엄마의 관계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은 뭐냐면은 나를 착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유대감을 잃을까봐, 버림받을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갈등에서 이제 확 의존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의존적 성향이고, 그게 몸은 불편해도 그 공포심은 덜하니까. 그런 내가 잊고 지냈던 여러 가지 갈등들, 상처들, 경험들, 이거를 조금 이렇게 복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쉽지 않고 싫죠. 천천히 할 수 있는 게 상담인 거고, 배우자가 정말 나를 믿고 그걸 잘 받아주면 좋은데 정말 아쉽게도 그런 관계를 또 배우자하고도 반복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군가한테 이걸 털어놓고 공감받고 이런 과정을 천천히 하면서 복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은 관계라는 게 착취를 자꾸 당하다 보니까 고립한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돼서 참 힘들죠. 그러니까 자신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신의 수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지름길이 없어요. 천천히 들여다보셔야 되고, 돈 시간 들여서 상담하면 너무 좋고, 조금이라도 그런 맛을 보실 수 있도록 여기서 집단 상담처럼, 그룹 치료처럼 함께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든 거고,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본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선택을 하셔서 고립 상태이신 건데, 내가 이게 뭐 아이한테 좋고 말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은 마음이 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살 날이 많고 정말 편한 거를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 경험을 못 하시고 임시 방편의 편함만 경험하신 거거든요. 정말 편함을 내가 추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해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야지 편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서로 성향이 다르고 서로 이제 부딪히다가 임시방편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고자, 갈등을 해결하고자 삼각관계를 만들죠. 일부러 부모님이 머리로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자녀가 여러 명이 있다면은 그런 거에 적합한 자녀가 있어요. 굉장히 섬세하게 이런 가족 분위기를 느끼시고 어머니에 대해서 파악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요 감정선을 다 느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일수록 이런 가족 간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또 힘드니까 개입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또 타겟이 돼요. 그래서 삼각관계가 되고,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왜 하필 나냐, 그게 이제 기질별로 똑같은 부모님을 겪어도 경계를 설정하고 그거는 그들 사정이고 난 내 할 일 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꼭 뭐 좋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고립되는 거거든요. 선을 긋고 의지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고립된 상태로 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또 가족관계가 나중에 자기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거나 가족을 새로 구축할 때 그만큼 경계를 견고하게, 너무 견고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할 수도 있고 반인반응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갈등에 이렇게 개입해서 삼각관계가 되진 않죠. 본인은 그렇지가 않아서 여기 이제 개입이 되신 거고, 그래서 중간에 낀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딱 하신 거죠. 저는 어머니의 친구이자 아버지의 말동무예요. 중간에 딱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억에서 이제 지워버리는 거. 기억이 안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힘든 거였고 그만큼 이 사이에 껴서 삼각관계에서 많이 힘들었던 거.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거기에 하나의 그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화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거고 스스로의 느낌을 신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족이 애증의 관계인가요? 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시작하신 거고,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한테는 보살이지만 가끔은 또 나한테는 막 그거를 푸는 거죠. 내가 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상호작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화가 되죠. 계속 그 역할을 나는 하게 되는 거고, 은연중에 요구받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그거를 고스란히 감당하신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엄마와 오빠 사이에 끼어 살아왔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께 느껴지는 양가 감정,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양끝단의 양육, 자식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자식과 부부 사이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 질문을 해주신 루비님이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저까지 화를 내면 아버지는 풀 데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받아 넘긴 것 같아요. 딱 이 표현이 분리가 안 된 표현이신 거죠. 그건 아버지 사정이고 근데 내가 내 사정보다 아버지 사정을 더 우위에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룹으로 딱 돼서 삼각으로 딱 짜여져 있어서 분화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온전히 내 입장에서 내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여기서만 끝나면 좋은데 다른 관계에서나 내 삶에서도 이런 식의 패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무력감을 많이 느끼시고 힘들고 귀찮고 외롭고. 그래도 상담을 1년 반 받으셔서 많이 편해지신 편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런 영역을 찬찬히 살펴보고 내가 스스로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내가 내 편이 되는 과정은 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성장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다. 방금도 사실 부모님 어렸을 때가 지금의 저보다 힘들다라고 쓰려고 했네요. 이게 계속 부모님 입장인 거예요. 본인은 그게 익숙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네요.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나의 말 그냥 자동적으로 드는 내 생각이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부모님과 가족과 경계가 없는 느낌이죠. 어쩌다 분리해 나가려고 하면은 너는 그래도 내 편 들어야지 가뜩이나 힘든데 너까지 왜 이래 그런 말 듣고 나면 뭔가 해볼 엄두가 안 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힘들어요. 상담을 하거나 그래서 조금씩 분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면 이전에 하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태클이 걸려요. 가족한테. 그 이유는 가족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둘이서 감당했던 둘 사이의 그 엄청난 두려움을 자식과 삼각관계를 통해서 짊어졌는데 이 패턴이 또 굳어지면서 거기에 익숙해졌는데 이게 빠지려고 하면은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요. 일부러 뭐 영악해서 막는 이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무의식적으로 막아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난 어떡하냐. 그렇게 더 힘든 내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실제로 몸이 어디가 아파지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져서 뭐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몸이 어디가 아파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야지 다시 자식이 짊어지니까. 애인이 저보고 세뇌된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야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세뇌라는 그 용어와는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뉘앙스가 이해가 되죠. 내가 머리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느낌. 참 힘들고 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멀게 느껴지고 해결되려면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게 가족 문제고 그래서 또 무력감도 느끼고 이게 그 패턴이 대인관계에서 반복되고 내가 새로 만드는 가족관계에서도 반복되고 자녀관계에서도 반복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100%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학대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학대받은 사람이 자녀를 꼭 학대하는 이런 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념하고 무력감을 느껴지시는 거는 본인 감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내면을 봐야 되고 이 가족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죠. 그래야지 자동적으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게 조금이라도 줄 수가 있고 생각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어서 행동을 내 주관대로 하고 그래야지 스스로 떳떳하고 나중에 후회도 없고 에너지가 쓸데없이 새지 않고 자녀 양육이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자기 개발이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도움이 되는 오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씩 의존 덜하고 융합 덜하려고 가족과 멀어지는 중이네요. 이게 이제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단순하게 멀어지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디테일이 있어요. 조금 멀어지려는 행동을 할 때 가족이 주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 반응에 대한 나의 반응을 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취하고 독립하고 이러면 해결될 것 같지만 어쩌다가 전화 한 통만 받아도 그동안에 누리던 독립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감정적인 경험 때문에 좌절감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초점을 내 행동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고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의 특성에서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적인 그런 감정을 또 살펴보면 좋고 불안과 두려움
친밀감에 대한 욕구와 또 독립에 대한 욕구에 서로 상반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강의를 쭉 드렸습니다. 또 좋은 주제로 다음번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